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오늘도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체코 원전에 대한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월요일 기대하는 흐름이 예상이 되었지만 생각보다는 주가의 상승폭이 제한이 된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 큰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흐름이 더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당분간 두중 같은 경우는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급하게 올라가면 오히려 급하게 또 지치는 법이겠죠. 급등한 만큼 리스크도 더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산중공업은 꾸준하게 가져가 볼 예정이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산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시거나 두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멘탈 잡고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끌고 갈 생각이니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원전 테마 관련주들 장 초반 시세를 보여주다가 마이너스 전환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끝난 종목도 있었는데요. 시장에 영향도 있었을 테고 다른 테마들 특히 정치 테마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굉장히 좀 많이 움직임 보여주었는데 순환매가 그쪽에 좀 돌면서 기대감보다도 원전 관련 소식들이 약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두산중공업 플러스 2%대로 마무리된 건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마 최근 호재성 내용들이 자주 언론에 나와주면서 월요일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2% 올라갔으면 됐죠.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3만원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아쉬움이 클 수는 있겠지만 한 번에 급등 이렇게 연출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일선을 깨지 않고 양봉으로 올라가는 모습 차트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뿐더러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들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내일 뒤늦게 또 급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왜 호재에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들보다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은 좀 영상 후반부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먼저 공매도 그리고 수급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매 비율이 다른 때보다 좀 늘기는 했죠. 그래도 최근으로 보자면 확실히 공매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월 초 공매 대금 같은 경우는 200억에서 400억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100억대 많아야 170억 그리고 적게는 50억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매 수량 같은 부분도 확연하게 이전보다는 줄어든 모습 체크가 되겠죠. 14일부터 주가 흐름이 이렇게 지지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공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여기에서는 좀 지켜가 보겠다. 여기서 지지를 해보겠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매가 많다라고 해서 주가는 떨어진다. 아니면 반대로 공매도가 없어서 주가가 올라간다. 저는 공매도와 주가가 비례한다라고 보지 않는 입장이지만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부담은
적어지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이 18만 주가 나갔고 개인이 오랜만에 76만 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58만 주 나갔고요. 기타 법인 6천 주 이렇게 좀 들어왔네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서 개인 매수세가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하고 들어왔는데 외인과 기관이 눌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6월 7일 고점까지 강하게 끌어올릴 때는 개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또 이후에는 급락할 때 또 100만 주가량 빠져나갔죠. 그 이후에는 또 기관과 기타 법인 그리고 외인들이 좀 지지하는데 이렇게 좀 버텨주었고 개인들이 지루한 장세에서 또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를 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시점 아마 16일부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뚜렷한 연속 매수세는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 없었습니다. 크게 올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크게 내릴 생각도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신용을 못 쓴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많을 수밖에는 없고 호재가 나온다 해도 그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일도 투자 경고 상황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공시대로라면 오늘 날짜가 크게 급등하지 않으면 투자 경고가 풀릴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매수세가 이번 주에 좀 몰릴 가능성도 존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 말고 좀 신중하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지난주 임원 장내 매수 공시가 좀 있었죠. 24,550원이라는 가격에 15,600주 보통주를 장내에 좀 매수를 했는데요. 사실 어떤 의미로 장내 매수를 들어온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그래도 임원이 매수한 요 가격대 24,550원 가격까지는 나가기 전까지는 주가가 안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호재거리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추측인데요.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두산중업과 두산그룹 둘 다 상위 지분율에 대표이사나 두산가 그리고 자사주가 여기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통물량을 제외하면 다 대표라던가 자사주,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물량을 50% 넘게 가지고 있는데요. 경영진이 대주주라는 말이 되겠죠. 재무적으로도 회사가 두산중공업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고 또 자구안도 크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주주로 있다면 더욱 안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공시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체코 원전 소식인데요. 주말 사이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 거는 모두 보셨을 겁니다. 체코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한수원도 정부가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또 결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업부 장관 체코 정부 주요 인사 면담을 했죠. 그러면서 우수성을 어필을 하고 한국이 원전 사업 최적의 파트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체코에서. 그리고 체코 산업부에서 MOU 체결도 하고 현지 기업과 관계 강화 이르면 이달 내 입찰 자격 심사 진행이 될 거다. K원전 수출 잭판 노력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6월에서 12월까지 한국, 미국, 프랑스 보안평가가 이루어지고 12월에는 공급사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22년, 23년에는 또 협상을 하고 공급사를 선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상업 운전은 2036년이다. 아직 멀어 보이죠?
일정상 당장 계약이 나온다거나 단기간 안에 나오는 건 좀 힘들어 보이죠. 한 번에 이 소식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으로 마무리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좋은 재료를 한 번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단기간에 재료 소멸성으로 기대감을 또 가져가려면 시일이 걸리겠죠.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입찰 참여 공급사를 결정하는 것도 12월이고, 뭐 내년, 내후년이 돼서야 좀 판가름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기대감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 주주분들 생각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현재 한미프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도 중국 원전의 사고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의 입지가 좀 많이 작아진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뭐 재회가 될 수 있다면 아니면 가장 빠른 건 또 국내 체코의 방한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사들을 뭐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미고요. 중간에 한 번씩 이런 진전된 내용들이 나와주는 게 긴 레이스라고 봤을 때 멘탈적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그만큼 내려올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 재료 소멸성으로도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살려가면서 이번 이슈가 좀 여러 번 좀 진전된 내용들이 나와서 좀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술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구간 저점은 일단 잡혀 있습니다. 추세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 딱히 대응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으로는 22,800원 그리고 위로는 한 27,000원 좀 너프하게 잡아서 상당히 좀 크게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슈가 붙어서 이 저항 구간을 뚫어버리게 되면 일부 좀 익절을 하고 다시 한번 제 타이밍을 기다리는 부분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3,000원 이하 내려가기까지는 추매 타이밍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내일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